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요? 어떠한 일의 성과를 보였을 때, 혹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웃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좌우명도 웃으며 살자거든요. 쉼표, 저희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쉼표 마스코트도 웃는 표정이잖아요. 네. 저는 웃을 때 제일 행복한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들 중에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세 번째 이야기. 세 가지 현명한 행위. 평소 자식에게 세 가지 현명한 행위를 해야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해오던 어떤 학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여행하는 도중에 병이 들어 여관의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여관 주인에게 유언했다. 이제 곧 난 죽을 거요. 내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식이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을 전해주시오. 하지만 세 가지 현명한 행위를 하지 않거든 절대 내 소지품을 주어선 안 됩니다. 난 늘 내 자식에게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학자가 죽자 여관 주인은 학자의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학자의 유언대로 여관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마을로 찾아갔다. 아들은 자신의 지혜로 여관을 찾아내어만 했다. 마침 나무꾼이 뗄나무를 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꾼을 불러 뗄나무를 산 뒤 말했다. 이 나무를 여행 중이던 학자가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 주시오. 그러고는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은 나무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무꾼은 뒤에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 젊은이가 이 나무를 사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현명한 행위였다. 여관 주인은 죽은 학자의 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주인 부부와 각각 2명의 아들과 딸, 모두 7사람이 앉았다. 음식은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 요리가 나왔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분배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그건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 좋으실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우선 비둘기 한 마리를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나머지 두 마리는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은 두 번째 현명한 행위였다. 그러나 주인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는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떼고 주인 부부에게 주었고 두 다리를 두 아들에게, 두 날개는 두 딸에게, 그리고 나머지 큰 몸통은 자기 몫으로 놓았다. 그의 세 번째 현명한 행위였다. 그러나 주인은 화를 참지 못해 소리쳤다. 당신네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오. 비둘기 요리를 나누어 줄 때는 참았지만 닭 요리를 나누는 걸 보니 더 이상 못 참겠군. 도대체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이 어디 있소? 죽은 학자의 아들은 말했다. 전 애당초 음식 나누는 일을 거부했지만 주인께서 부탁하시기에 최선을 다해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눈 뜻을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쳐 셋이고 비둘기 두 마리와 나를 합쳐 셋이니 이보다 더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 부부께서는 집안의 우두머리이심으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드님은 집안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고 두 따님은 머지않아 날개가 돋아 시집갈 것이므로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곳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이제 제 아버지의 유산을 내어주시지요. 어떤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굳센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람을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탈무드. 진정한 부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 배의 승객 대부분은 상인들로서 모두 큰 부자들이었다. 승객 중에는 학자도 한 사람 있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팔러 가는 물건을 비교하며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었다. 부자 상인들 중 한 사람이 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십니까? 제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상인들은 그 학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상인들은 이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혀 부자 상인들의 재산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채로 육지에 닿았다. 학자는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상인들은 탐복하며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우리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당신의 상품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소.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소.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최적의 지식은 더 깊이 아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에 있어서는 더 많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지식은 도구마의 성질을 뛰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프롬. 영원한 생명. 시장을 찾아온 저명한 인사가 말했다. 이 시장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소. 그러나 시장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그 시장 어디에도 그럴 만한 인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 저명 인사는 2명의 사나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2사람이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족할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어릿 광대라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광대라오.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라면 무지개로 다리가 놓일 때까지 힘껏 웃어라. 엘 라르콤. 천국과 지옥. 한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한 마리 잡아들였다. 이렇게 통통한 닭은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서 맛있게 많이 잡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다. 또 방앗간에서 쌀을 빻는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다. 그런데 왕이 전국의 방앗군들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를 자기 대신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왕이 있는 도성으로 갔다. 그는 왕이 강제로 소집한 노동자들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혹사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결국 그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인 사나이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갔다. 부모에게는 정성스런 봉양과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도로 통한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A. 생테쥐베리. 새 친구.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 사나이는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 벌을 받게 되기라도 할까봐 혼자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사나이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 자신이 몹시 소중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길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거절했다. 난 갈 수 없어.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궁궐 문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도 갈 수 없어. 그러나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친구는 말했다. 기꺼이 같이 가주지. 자네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겠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고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선한 행위였다. 착한 행실은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있기 마련이다. 탈무드.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 왕에 얽힌 이야기이다.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로서 장소도 가릴 줄 모르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는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잃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어떤 작은 동굴로 피신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는 마침 한 마리의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추격해온 적군의 병사는 일단 동굴 앞까지 이르렀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동굴 안에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다. 다윗 왕은 적군의 장군이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그에 감화시켜 전쟁을 끝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계획이었다. 나는 당신의 칼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이니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을 죽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침실로 간신히 잠입해 들어가 보니 칼이 장군의 발 밑에 들어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다. 결국 다윗 왕은 단념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장군의 발에 앉았다. 장군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 다윗 왕은 칼을 빼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일발에 처했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냈다. 적군의 병사들은 설마 이 미치광이가 왕은 아니겠지 생각하고는 지나쳐버렸다. 무엇이든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탈무드. 5 그룹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더니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배는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고 가까이에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있었다. 배는 포구에 닷을 내리고 잠시 동안 쉬어가기로 했다. 그 섬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먹음직스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손님들은 5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룹은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 할지라도 빨리 자신들의 목적지로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둘째 그룹은 서둘러 섬으로 올라가 나무 그늘 아래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기운을 회복하자 곧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아름다운 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순풍이 돌아오자 배가 떠날까봐 허겁지겁 돌아와서 소지품을 분실하고 자기들이 앉았던 배 안의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닷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놓고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대로 섬에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배가 포구를 떠나가자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탔다. 그때 바위나 배전에 부딪혀 생긴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5째 그룹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된 채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배가 출항을 알리는 종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먹기도 하여 마침내는 전멸하고 말았다.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전혀 맛보려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만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역시 고생을 했으며 넷째 그룹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후유증이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5째 그룹이다.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하여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게 마련이다. 쾌락은 펼쳐진 양귀비 같아서 꽃을 쥐면 핀 꽃은 시든다. 또 쾌락은 강에 떨어지는 눈과 같아서 한순간 희지만 그 다음엔 영원히 녹아버린다. 이번스. 참다운 이득. 선인 몇 사람이 악인들과 마주쳤다. 그 악인들은 사람의 뼛속까지 먹어치울 만한 인간들이었다. 세상에 그들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은 없었다.
선인들 중 한 사람이 그들 같은 인간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죽어버리는 편이 나을 만큼 그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하오. 악인을 벌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내 편이 되면 이익이 되는 것이다.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 모든 것은 착하고 어진 것이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악화된다. J.J. 루소.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 네. 이게 광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에게 웃음을 선사한다는 건 정말 어찌 보면 위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 사람들에게 뭔가 웃긴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유머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가끔씩 개그를 치면은 사실 웃음보다는 뭐랄까 좀 어이없음, 당혹감 뭐 이런 걸 줄 때도 많은데, 글쎄요, 이 유머지만 여러분들의 유머는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